쓸모아 힘내라 대한민국. 드론 300여 대가 밤하늘의 한강상공을 불빛으로 수놓으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던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드론 플래시몹 행사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드론별이 신비롭게 새겨지며 의료진들을 향한 문구 감사합니다가 이미지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덕분에 챌린지의 수화 동작으로 삽시간의 하늘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서 드론으로 만든 태극기까지 나왔고 이후 손 씻기를 생활하세요, 거리두기 잊지 마세요란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이 같은 드론쇼를 보고 로이터, AFP 등 해외 매체들은 놀랍다, 감명 깊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CNN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해 수백 개의 드론으로 멋진 쇼를 펼쳤다고 전하며 쇼는 놀라웠고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광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이 이 내용을 보도한 트윗에는 세계 곳곳의 누리꾼들이 경탄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환상적이고 아름답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국내 네티즌들도 기술 강국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럽다, 너무 고맙다, 힘내자, 완벽, 퍼펙트, 뭉클하다, 희망이 보인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이 우리 정부는 드론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드론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드론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1차 드론쇼에 이어 2차 드론쇼도 지금 국내의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드론 시장의 후발 주자였습니다. 중국은 가장 앞서 드론을 개발하며 전세계 취미 레저용 시장을 장악했고 미국의 수많은 글로벌 정보통신 유통 공룡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처졌던 한국이 총력을 다해 드론 개발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텔은 알펜시아 스키슬로프 유로 반짝이는 1200여 대의 드론으로 오륜기를 보여주며 개막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텔은 이 같은 기술을 갖기 위해 2015년 중국 드론 제조사 유닉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2016년에는 자동 파일럿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독일 어센이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든 인텔이 이 같은 투자를 하면서 드론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기서 파생되는 산업이 놀라운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 하늘을 수놓은 인텔의 드론 기술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작계 관계자는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지만 정작 개막식 주인공 자리는 인텔이 차지했다며 반도체 왕에 가려진 한국 IT 산업에 현주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이 산업을 이끌겠다고 선언하고 육성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하며 기업이 드론 사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란 규제 혁신을 위해 신사업 분야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등에서 총 역량을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 전세계 1위가 된 저력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다시 드론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드론 관련 규제 하나 및 면제 조항을 법제화했습니다. 한국안전법 규제를 유예하여 군집 드론이 활용되기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 유예 및 인허가를 우선 승인했습니다. 또한 비행 승인, 특별 비행 허가 등을 우선으로 승인하고 절차를 생략하여 군집 비행 실증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정책으로 인해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193대에 불과했던 정부에 신고된 드론 기체 수는 2019년 9,342대로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드론 업체는 2013년에 131곳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00곳을 넘겼으며 같은 기간에 50명대였던 드론 조정 자격 취득자 수는 지난해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6년 7조 2천억 원에서 2022년 43조 2천억 원에 이어 2026년 90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향후 10년간 드론 산업은 17만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무려 29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한국의 드론 스타트업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유비파이는 2015년 서울대 기계항공학 박사 출신들이 창업한 드론 스타트업으로
개발 1년 만인 2019년에 군집 드론 개발에 성공하며 상용화했습니다. 유비파이는 지난해 창원 NC파크에서 진행된 민트 페스티벌에서 군집 드론 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지난 6.25 전쟁 기념식에서는 드론 300대를 활용한 놀라운 라이트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출신들이 만든 니어스랩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자유비행 드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존에 6시간이 소요됐던 풍력 발전기 점검을 자유비행 드론을 활용하여 15분 만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설립된 엔젤 스윙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을 3D 정밀 지도로 변환해주는 드론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드론은 100헥타르를 2명이 14일 동안 할 측량을 드론을 하루 만에 끝나게 해주었고,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10분의 1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관련 단체는 국내 10개 드론 기업체와 민간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아프리카 르완다 키칼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민간 합동 대표단은 여기서 3,400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호정 솔루션은 아프리카 드론 포럼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드론 산업에 스타트업 외에도 대기업까지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자회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설립해 기존 드론에 사용되는 20-30분 비행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2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팩을 개발해 장착시켰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도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를 설립하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같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속도와 집중력으로 드론 산업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 대기업의 역량 집중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군집 드론은 앞으로 놀라운 세상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장의 잡초를 제거할 때 드론은 잡초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고, 또한 산불 발생 지역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날려 수색합니다. 게다가 가스 누출 탐지에서 수천 대의 곤충 로봇 드론을 투입해 파악합니다. 수많은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드론으로 인해 세상이 변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3일 또다시 서울의 하늘에는 드론이 상공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순수한 국내 기술로 한국판 뉴딜을 형상화한 300대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전환을 하며 세계적 격변의 시대를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K-뉴딜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약속하며 2차 드론쇼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